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4년마다 전 세계인의 가슴을 들끓게 만들고 각 나라 국뽕의 치사율을 극대화시키는 국제 행사가 있으니 바로 올림픽입니다. 월드컵과 달리 올림픽은 종목도 굉장히 많아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게 하는 정말 박진감 넘치는 체전인데, 그렇다면 올림픽은 언제, 어떻게, 왜 생겨났고 또 어떤 변천 과정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올림픽 창시 신화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어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 신들을 골탕 먹일 정도로 아주 괘씸한 왕이었습니다. 분노한 제우스는 이 왕을 지옥에 쳐넣고 왕이 죽인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이 아들 이름이 펠롭스입니다. 펠롭스는 신들로부터 전차와 말을 선물 받고 그리스로 넘어가 나라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스 반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펠롭스는 올림피아라는 도시국가에 도착합니다. 그곳엔 길 곳곳에 사람의 머리가 잘린 채 효수되어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그 나라의 공주에게 청혼한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국왕과의 전차 경주에서 지는 바람에 모두 목이 잘렸던 겁니다. 펠롭스는 당당하게 올림피아의 왕에게 찾아가 전차 경기를 제안했고, 포세이돈의 말을 타고 있던 펠롭스는 이 전차 경주에서 이겼죠. 그런데 사실 이 공주가 펠롭스를 첫눈에 보고 사랑에 빠졌고 의도적으로 경기 전날 아버지 전차의 바퀴를 고장냈던 겁니다. 이 때문에 국왕은 경주에서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공주와 결혼한 펠롭스는 올림피아의 왕이 되었고, 이후 펠롭스는 전차 경주를 기념하기 위해 4년 혹은 5년마다 전차 경주를 비롯한 여러 운동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 운동 경기는 점점 규모가 커져서 올림피아 밖의 다른 도시 국가들 혹은 비그리스인 외국인들도 참가하는 대운동 경기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라는 말이 있듯이 과학보단 종교를 더 숭상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 국가들별로 저마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이 제물 바치고 기도하고 끝이 아닙니다. 각종 연회와 파티와 행사가 이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운동 경기였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그리스인들은 건장한 남성의 몸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남성의 야성성이 물씬 묻어나는 격한 운동들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올림피아에서 생긴 운동 경기가 다른 도시 국가들에게도 퍼진 거죠. 지금도 올림픽의 발상지인 올림피아는 물론이고 그리스의 곳곳 도시마다 이 운동 경기가 이루어졌던 경기 운동장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올림픽 경기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은 로마로 이어지긴 하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올림픽의 전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로 1000몇백 년간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지만 그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대한 신화와 전설은 계속 구전되어 내려왔었나 봅니다. 하긴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신화 덕후들이 그렇게 많은데 옛날이라고 다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몇 재력가, 귀족, 정부 측에서 몇 번이고 범유럽의 스포츠 축제를 개최하라고 했지만 매번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그러던 중 19세기 프랑스의 교육자였던 쿠베르탱 남작이 나섭니다.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국제전쟁에서 패전해 몰락한 이후 민족적인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쿠베르탱 남작은 스포츠로서 다시금 이 프랑스 국민들의 민족주의 정신을 다지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키워내기 위해 스포츠 교육과 체력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쿠베르탱 남작은 이 프랑스 내에서 전국체전을 주최하며 프랑스인들의 단결을 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쿠베르탱 남작은 아무래도 전국체전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이라는 경기에 큰 감명을 받기도 하고, 이 전국체전이 아니라 세계체전으로 확대시켜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포츠가 대결이긴 하지만 스포츠는 전쟁이 아니라 이 스포츠맨십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숭고한 경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국제적인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쿠베르탱 남작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을 부활, 아니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세계적인 스케일로 확장시키려고 계속 노력했고, 그의 노력에 감응한 해외 여러 거물들이 조금씩 쿠베르탱을 도우면서 1894년 우리나라로 치면 갑오개혁이 일어난 연도에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부활이라는 기치하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이른바 IOC가 창설됩니다.
그리고 IOC의 노력으로 창설된 지 2년 후였던 1896년 상징적으로 올림픽이 탄생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역사적인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첫 올림픽에는 총 13개국이 참가했으며 이때는 동메달의 개념 없이 은메달까지만 수여했습니다. 제1회 첫 올림픽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경기 종목도 이 상징적으로 마라톤이었습니다. 마라톤이 또 고대 그리스에서 태어났잖아요. 또 아직까지도 모든 올림픽에서 선수단이 입장하는 순서는 그리스가 최우선이랍니다. 아울러 프로 선수들이 참가하면 상금만 노릴 게 뻔하다며 아마추어 선수 참가만을 원칙으로 했죠. 제2회 올림픽이었던 1900년 파리 올림픽 때부터는 여자 선수들도 참전을 시작했고요. 제5회 올림픽이 개최되고 나서 쿠베르팅 남작은 올림픽을 상징하는 마크를 만들어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5개의 원이 겹쳐진 오륜기입니다. 이 오륜기는 1920년 제7회 안트베르픈 올림픽 때부터 처음 사용됐죠. 이 오륜기에서 파란색 동그라미는 유럽을, 노란색은 아시아를, 검은색은 아프리카를, 초록색은 오세아니아를, 빨간색 동그라미는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전 세계를 상징한답니다. 아시아가 노란색, 아프리카가 검은색인 이유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피부색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역시 피부가 다소 붉은 원주민들 피부색으로 인해 빨간색으로 두었죠. 이토록 인종차별적인 논란이 있어서 IOC는 현재 이 해석을 폐기해버리고 그저 전 세계를 상징한다는 뜻만 남겨두었습니다. 더불어 오륜기가 처음 쓰였던 1920년 제7회 안트베르픈 올림픽을 끝으로 올림픽은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계와 동계가 따로 개최되지만 열리는 연도 자체는 동일하게 가다가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때부터 동계와 하계 사이에 2년의 시차를 두기로 하죠. 올림픽의 역사를 보면 세계 현대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16년 제6회 올림픽은 1차 세계대전으로 취소되었고 1940년 제12회 올림픽은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핀란드로 변경되었다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취소되었습니다. 이 1944년 제13회 런던 올림픽도 2차 세계대전으로 취소됐죠. 1972년엔 서독의 뮌헨 올림픽에서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가 이스라엘 선수단을 살해한 끔찍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올림픽의 인종차별 논란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 28개국이 참석을 거부한 적도 있었고 냉전이 한창이던 때에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빌미로 서구권 자유진영 국가들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가를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고자 동구권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도 다음 올림픽이었던 LA 올림픽에서 참가를 거부하는 흑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나 국제 분쟁 등의 이유로 올림픽이 취소되거나 일부 국가들이 보이콧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림픽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연기된 건 도쿄올림픽이 최초랍니다.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 올림픽의 역사상 전 세계에서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선수는 누구일까요? 1위는 딱 한 명입니다. 바로 미국의 수영선수 펠프스입니다. 총 5번의 올림픽에서 무려 23번의 금메달을 땄죠. 2위는 금메달을 총 9번 딴 선수들로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 중 유일한 여자 선수로 60년대를 주름잡았던 소련의 체조 선수 라리사 라티니나가 있고 또 육상계의 레전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도 그 5명 중 한 명이랍니다. 참고로 러시아로 귀화한 한국인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 또한 금메달 총 6개로 나름 순위권에 있는 선수랍니다. 올림픽이 세계적인 스포츠 제전이니 우리나라와도 연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전한 건 1932년 미국 LA 올림픽 때 육상 종목의 김은배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 올림픽이었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우리나라 기준 올림픽 참전 2회 만에 육상의 손기정 선수가 세계 기록을 깨고 육상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같은 경기에서 함께 출전한 남승용 선수는 동메달을 땄죠. 세계 신기록을 깬 손기정 선수는 물론 마지막 순간에 30명을 제치고 3위 안에 들어온 남승용 선수 역시 대단한 선수였죠. 그러나 아시듯이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기였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는 일본 국적으로 참가했고 그들은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달아야만 했죠. 그래서 이때 사진을 보면 손기정 선수는 이 금메달 리스트만 받는 묘목으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동아일보에서 발행할 때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했다가 총독부에게 정간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해방 후 올림픽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선수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 레슬링 종목의 양정모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1988년 한국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되니 바로 88 올림픽이죠. 88 서울 올림픽은 올림픽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패럴림픽이 일반 올림픽과 같은 개최지에서 시차를 두고 개최된다는 관례가 처음 생긴 올림픽이었고 양궁 단체전이 처음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로 양궁 메달은 한국이 석권하죠. 더불어 태권도가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올림픽이기도 하고 탁구와 테니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 사실 올림픽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도 많습니다. 언젠가부터 국가 간의 경쟁이 됐고 국내에서도 정치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아직까지도 비인륜적이거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올림픽의 개최 취지는 어디까지나 세계 평화와 화합이라는 것을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